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명신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09900입니다. 현재 시각은 6월 23일 수요일 1시 7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네,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제 영상에서 이제 제가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 이거가 이제 첫 번째 모멘텀, 두 번째 모멘텀은 현대차 분기 영업이익 전망. 이게 두 번째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인데, 흔히들 모멘텀이라고 하죠, 이거를. 주식 용어로 쉬운 걸로 말을 하면은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재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영상에서 한 분, 윤양봉님께서, 네, 항상 리뷰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평단 32,000원에 물려 있어서 항상 방송을 기다린다. 기다리면 봄날이 올까요? 라고 하셨어요. 물어보셨어요. 일단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32,000원대는 한번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한번 가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32,000원대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서 사신 것 같아요. 그쵸? 4월 27일이나 아니면 4월 25일. 왜냐면은 실제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똑같은 자리긴 한데 지금 여기가 이제 핵심 지지와 저항에 있어서 저항점이라고 했죠. 33,000원에서 32,000원 라인이.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주체나 아니면은 세력들이라고 하는,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주가를 좀 컨트롤하는 애들의 구간이라서 실제 개인 투자자가 잡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예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잡았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잡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자리들은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제가 차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왜 지지를 두 번 정도가량 해줬는가, 그리고 나서 이탈이 나왔고 왜 다시 한 번 또 이런 데를 테스트 해줬는가 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주체들은 이 라인을 뭔가 핵심 레벨로 지정을 했다. 의도적으로. 이건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차트를 만들어 가거나 주가를 움직일 때 있어서 핵심 지지 레벨, 핵심 지지와 저항 레벨로 작용하는 가격대를 일부러 얘네들이 의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그거를 인지하기는 쉽진 않죠. 근데 뭐 이제 좀 저 같은 경우에 차트를 분석을 상당히 잘하는 편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차트가 주어졌을 때 느끼는 거는 얘네들이 뭔가를 이 라인을 가지고 뭔가 의도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저만 이렇게 느끼느냐? 차트 보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것 뿐이지. 예. 거래량이 터지면은 다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청산이 나가거나 아니면은 지지를 받는 흐름을 보게 되면은 매수로서 접근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한다라든지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요. 네. 그래서 참 재밌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는 좀 재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여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가격대냐면은 기본적으로 핵심 가격대는 맞아요. 네. 근데 이 종목에서 이 가격대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 결국에는 바닥에서 기느냐, 아니면은 바닥을 벗어나서 상승 초입부가 되느냐. 얘가 여기를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지지받는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는 바닥을 벗어났다라고 트레이더들은 생각을 하겠죠. 자, 근데 얘가 여기서 반대로 올라가는 것들은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바닥을 더 다지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격대죠. 그러니까 실제 여기는 이 종목이 겁나 강하다.
강하다라고 판단하는 가격대가 아니에요, 애초부터. 진짜 강하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가격대까지나 가줘야 강하다라고 하냐면은, 결국에 주가가 한 이 정도에서는 놀아줘야, 이 종목이 강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이 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되려면 여기나 가야, 그때서야, 명신산업이 강하다, 강하지 않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가격대고, 실제 여기는 바닥을 벗어나느냐,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느냐에 대한 가격대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걸 판단 내릴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를 좀 찾아보다가 재밌는 뉴스가 좀 나왔어요. 네, 연일 두더지 증시, 큰손들이 사모으는 주식은.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뉴스가 지금 딱 장세에 맞게 기사가 나왔어요. 지난주에는 엔터주가 급등을 하더니, 오늘은 금속이네요. 오늘, 이게 6월 22일 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철강주들이 반등을 좀 했죠. 네.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들이 조금 강세, SM이라든지, 하이브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고요. 어떤 업종이 오를지 알 수 없으니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는 것 같다. 뚜렷한 주도주 없이 업종별로 빠르게 순환하는 상승장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할 때 어느 구멍에서 두더지가 고개를 내밀지 알기 힘든 것처럼 어느 업종이 갑자기 주목을 받을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워낙 큰 데다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실 이거는 저는 단타 트레이더거든요. 단타 트레이더예요. 데이 트레이더, 단타 트레이더예요. 이런 거는 저한테는 상당히 쉬운 장세예요. 지금은 제가 플레이하는 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세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보통 요즘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뭐가 가나요, 보통?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그제, 월요일, 금, 월, 9시에서 9시 30분까지 갔던 종목들이 뭐였죠? 메인으로. 최재형, 대선 출마 기대가, 여권에서. 야권에 이제 윤석열 씨가 엑스파일 뭐다, 안에 뭐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테마주들이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최재형, 김동연, 이런 게 이제 올라갔죠. 얘네들 관련주들, 대선 테마주들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뉴스를 판단하면 뉴스를 이제 주말 사이에 봤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 만한 장세가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9시 30분부터 그 다음에 한 10시, 11시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개별 재료가 있거나 일반적으로 요즘에 좀 핫한 게 mRNA죠. 네, 진원이다, 아니면은 서린이다, 서린바이오다, 이런 종목들, 네. 이런 개별 재료주나 아니면은 그와 딸려가는 테마가 조금 강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가 조금 한 10시 또 지나면은 또 갑자기 메타버스가 갑자기 또 치고 올라가요. 메타버스가 치고 올라가다가 또 보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난 좀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진단키트들이 또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뉴스를 많이 읽으면은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네. 다 파악이 가능해요. 근데 어렵죠. 왜냐면은 너무 빨리빨리 한 30분에서 1시간마다 섹터가 바뀌기 때문에, 섹터가 바뀌니까. 섹터가 바뀌죠. 계속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빠른 장세, 단타 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조금 그거를 좀 빠르게 느끼면서, 돈의 수급이, 여기로 간다. 돈의 수급이, 여기로 왔다가 여기가 조정받으니까 다른 섹터로 가는구나. 그걸 빠르게 캐치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죠. 근데 쉽진 않죠. 네, 쉽진 않다. 어쨌든 요즘 장세가 그래요. 네, 그래서 속도 빠른 순환매 장세에서 매매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오판하기가 쉽다. 왜냐면은 사실 이제 대장주를 잡으면은 그나마 좀 편한데, 대장주가 아닌 종목을 잡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골치가 아프죠. 왜냐면은 대장주는 보통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부대장도 얘를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따라가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3등주, 4등주면은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뽁 쓰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장세니까 사실 3등주, 4등주 잡으면은 아주 작살이 나죠, 작살이. 예. 근데 대장주는 그나마 낫습니다. 손절하기도 편하고. 예. 근데 이럴 때 이제 돈 냄새를 잘 맡는 자산운용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끊이지 않는 펀드 환매로 종목 비율을 줄이기 바빴던 운용사들이 이달 들어서는 새로 대량 매수하는 종목을 발표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사들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는 것은 관심을 갖고 보유한다는 의미라며, 다만 운용사는 장기적으로 보고 종목을 사들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따라 해서는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네가 12전환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전환 이슈가 있어가지고 사실 나는 뭐 자산 운용사도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잖아요. 네,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다. 뭐 차트는 사실 좋으니까 차트를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고, 얘는 이런 12전환이나 이런 거는 물량은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근데 걔네들이 만약에 마음먹기에 달라서 차트를 망가뜨리는 것도 결국엔 기관 투자자는 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차트를 좋게 보고 있는데, 근데 기관 투자자가 마음먹고 그냥 다시 한번 음봉으로 내리꽂는다 그러면은 차트가 또 망가지잖아요. 한 끗 차이로 차트는 살아나고 한 끗 차이로 차트는 망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운용사들의 순자산 규모는 18일 기준 206조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5조 원이 늘어났다. 탄탄한 실탄으로 무장한 운용사들은 새로운 유망 종목을 발굴해 5% 이상 과감히 사들이고 있고, 이미 보유하고 있던 종목 비율도 늘려가고 있다. 그래서 순자산 기준 운용업계 1위의 삼성자산운용은 PNT, 에코프로 5% 이상 사들였다고 공시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래에셋 운용은 상장 리츠, 부동산 자산 관련한 신탁주들을 이제 사들였다라고 하고, 자, 올해 주가가 238% 오른 KTB 투자증권은 KB자산운용이 지난 3일 7.29%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면서 주요 주제에 올랐다. 또 KB 운용 관계자는 본업이 좋고 자회사 지분 등 플러스 요소까지 있는데 가치 대비 저평가됐다고 평가하고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 명신산업 지분도 22%까지 늘렸다. 좋게 본다라고 하잖아요. 좋게 본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은 좋다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참고해볼 만하죠. 얘네들이 좋다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 물량들을 패시면 어떻게 말하실 거냐. 그거는 또 제가 알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패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물량을 패겠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은 좋다. 네, 지금은 좋다라고 얘기한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올려주고 나서 패지 않을까요? 네. 결국 얘네들도 차익 실현이 목표인데, 네,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차트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요즘에 기관 투자자들의 그 방향성 같은 경우에도 조금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거를. 네. 뉴스도 상당히 지금 장세에 맞게 잘 쓴 것 같고,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올라가면은 이런 데는 저항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근데 이런 데를 뚫어줄 때는 또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는 게 정석이긴 하죠. 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L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가시면요.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아침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맺게 되면은 저희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이런 이벤트나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